어부와 그의 아내. 옛날 어느 바닷가에 가난한 어부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부는 아주 작은 움막 같은 집에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집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할 만큼 낡고 비좁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부는 크게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바다로 나가 물고기를 잡고 잡은 만큼 먹고 남는 것이 있으면 팔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어부의 아내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늘 지금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집은 너무 작고 살림은 너무 궁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어부는 평소처럼 낚싯대를 들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물결은 잔잔했습니다. 어부는 조용히 낚싯줄을 바다에 들이우고 오래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낚싯줄 끝에 묵직한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꽤 큰 물고기인가 보군. 어부는 조심스럽게 줄을 당겼습니다. 그런데 물 위로 올라온 것은 정말 이상하게도 보통 물고기가 아니었습니다. 빛깔이 고운 가자미 한 마리가 물 위에서 몸을 뒤척이며 어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자미가 사람의 말로 말했습니다. 어부님, 제발 저를 놓아주세요. 저는 평범한 물고기가 아닙니다. 저는 저주를 받아 이런 모습이 된 존재입니다. 저를 그냥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주세요. 잡아가봐야 어부님께도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어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본래 마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기에 곧장 말했습니다. 사람의 말까지 아는 물고기를 내가 어떻게 잡아가겠소? 가시오. 당신은 다시 바다로 돌아가시오. 어부는 가자미를 다시 물속으로 놓아주었습니다. 가자미는 한 번 크게 몸을 흔들더니 깊은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부는 빈손으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못 잡아왔나요? 어부는 바다에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주었습니다. 사람의 말을 하는 가자미를 잡았고 그 물고기가 자기 사정을 이야기해서 그냥 놓아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그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래서요? 그냥 놓아주기만 했다고요? 아무것도 부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부는 어리둥절해서 대답했습니다. 무얼 부탁한단 말이오? 놓아달라기에 그냥 놓아준 것뿐이오. 그러자 아내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정말 답답한 사람이군요. 우린 저런 누추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기껏 마법에 걸린 물고기를 놓아주고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다니요. 지금 당장 다시 가서 그 물고기에게 좀 더 괜찮은 집을 달라고 하세요. 어부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좀 그렇지 않소? 내가 놓아준 걸 가지고 다시 가서 뭘 달라고 하는 건 보기 좋지 않소. 하지만 아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당장 가요. 당신이 부탁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그 물고기는 분명히 들어줄 거예요. 어부는 하는 수 없이 다시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아까까지 맑고 잔잔하던 물은 어쩐지 조금 흐려져 있었습니다. 어부는 물가에 서서 쭈뼛거리며 말했습니다. 저기 바다의 가자미여, 혹시 제 말을 들을 수 있겠소? 나는 당신을 놓아준 어부요. 집에 돌아가 보니 내 아내가 지금 사는 집이 너무 초라하다고 하여 조금 더 나은 집을 원하고 있소. 잠시 뒤 물결 사이로 가자미가 나타났습니다. 어부님, 돌아가 보십시오. 이미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부가 집으로 돌아가 보니 정말로 예전의 낡은 움막은 사라지고 작지만 단정한 집이 서 있었습니다. 깨끗한 문과 창이 있었고 안에는 방도 전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아내는 그 집 앞에 서서 아주 만족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보세요. 이제야 좀 사람 사는 집 같지 않나요? 어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하오. 이제 여기서 평화롭게 살면 되지 않겠소? 아내는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그 집도 마음에 들지 않게 됐습니다. 어느 아침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 집도 너무 작아요. 우리는 더 좋은 집, 아니 아주 큰 저택에서 살아야 해요.
당신 다시 가서 물고기에게 말하세요. 어부는 난감했습니다. 또 말이요? 이미 좋은 집을 받았는데 또 가서 부탁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소. 하지만 아내는 듣지 않았습니다. 가요. 지금 당장 가요. 어부는 다시 바다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바다가 더 짙은 색이었습니다. 물결도 예전보다 거칠었습니다. 어부는 조심스럽게 또다시 가자미를 불렀습니다. 저기 바다의 가자미요. 내 아내가 이번에는 조금 더 큰 집, 아니 아주 멋진 저택을 원하고 있소. 가자미는 잠시 어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돌아가 보십시오. 이미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부가 집으로 돌아가 보니 이제는 저택이 서 있었습니다. 넓은 마당과 훨씬 좋은 가구와 여러 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저택 안을 돌아다니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좀 살만하군요. 어부는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는 만족하겠지? 아내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다시 더 큰 것을 원했습니다. 저택 정도로는 부족해요. 난 성에 살고 싶어요. 진짜 성 말이에요. 하인도 있고 넓은 뜰도 있고 누가 봐도 대단하다고 할 만한 곳이요. 어부는 머리를 저었습니다. 그건 지나친 것 같소. 하지만 또다시 그는 바다로 가야 했습니다. 이제 바다는 어둡고 무거운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물결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어부는 가자미를 불렀고 아내가 성에 살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자미는 전처럼 대답했습니다. 돌아가 보십시오. 이미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집은 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제 더 화려한 옷을 입고 더 높은 의자에 앉아 어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부는 속으로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욕심은 여기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곧 왕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성에 사는 것도 좋지만 남의 나라 성이면 무슨 소용이죠? 내가 직접 왕이 되어야겠어요. 당신 다시 가요. 어부는 거의 울상이 되었습니다. 그건 정말 안 돼요. 사람이 왕이 되는 건 마법 물고기한테 빌 일이 아니요. 그러나 아내는 전보다 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남편이잖아요. 가서 말하세요. 어부는 다시 바닷가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하늘도 탁했고 파도는 검푸르게 일렁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가자미를 불렀습니다. 내 아내가 왕이 되고 싶다고 하오. 가자미는 한숨 같은 물결을 내보내며 똑같이 말했습니다. 돌아가 보십시오. 이미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돌아가 보니 아내는 왕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늘어서 있었고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부는 그 모습을 보고 더더욱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이제는 됐겠지. 하지만 아내는 왕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말했습니다. 왕으로는 부족해요. 황제가 되어야겠어요. 어부는 이제 거의 기가 막혔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는 거요? 하지만 아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부는 또 바다로 갔습니다. 바다는 이제 아주 사납게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눌렸고 물결은 서로를 밀치며 부서졌습니다. 어부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이번에는 황제가 되고 싶어 하오. 가자미는 다시 나타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돌아가 보십시오. 이미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아내는 황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뒤 아내는 다시 말했습니다. 황제도 충분하지 않아요. 교황이 되고 싶어요. 어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건 또 말이 안 돼요. 교황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요. 하지만 아내는 아예 듣지 않았습니다. 가서 말하세요. 어부는 다시 바다로 갔습니다. 그때의 바다는 이제 거의 세상이 끝나기 직전처럼 보였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고 파도는 검게 뒤집혔으며 멀리서는 천둥 소리 같은 것이 들렸습니다. 어부는 떨며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교황이 되고 싶어 하오. 가자미는 잠잠히 듣더니 늘 하던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돌아가 보십시오. 이미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돌아와 보니 아내는 정말로 교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부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속으로만 바랐습니다. 하지만 탐욕은 한 번 크게 자라기 시작하면 자기 몸집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교황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창밖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해와 달을 움직이고 싶어요. 세상의 질서까지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태양이 언제 떠오를지 달이 언제 떠오를지 그것도 내가 정해야겠어요. 어부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겁에 질렸습니다. 안 돼요. 그건 정말 안 돼요. 그건 사람이 바랄 일이 아니요. 하지만 아내는 소리쳤습니다. 가요! 당장 가서 말해요! 어부는 거의 끌려가다시피 다시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이번 바다는 더 이상 바다 같지도 않았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는 산처럼 솟아올랐으며 하늘과 바다가 하나로 뒤엉킨 것 같았습니다. 어부는 물러서고 싶었지만 그래도 떨리는 목소리로 가자미를 불렀습니다. 내 아내가 해와 달까지 다스리고 싶어하오. 그 말이 끝나자 가자미는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돌아가 보십시오. 어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폭풍 속을 헤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 보니 그곳에는 아무 성도, 아무 왕좌도, 아무 저택도 없었습니다. 처음 그들이 살던 낡고 작은 움막이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 움막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처음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어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내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다는 멀리서 다시 아주 조용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잔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부와 그의 아내는 다시 그 작은 움막에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두고 욕심이 지나치면 결국 처음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조금 다른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가진 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가진 것으로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순간이 더 위험한 것이라고. 작은 집이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마음을 멈추는 법을 잊어버린 것이 문제였다고. 그래서 이 이야기는 가난한 어부의 이야기인 동시에 늘 더 많은 것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처음엔 조금 더 편한 집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엔 조금 더 큰 자리면 될 것 같고, 또 그 다음엔 조금 더 높은 이름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손을 뻗다 보면 어느새 사람은 무엇을 원했는지보다 왜 멈추지 못하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 순간 바다는 점점 어두워지고 하늘은 낮아지고 파도는 거칠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소원을 이루는 이야기라기보다 소원이 사람을 어디까지 데려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어부는 처음부터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바다로 나가고 돌아오고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멈추지 못하면 함께 사는 사람도 그 욕망의 물결에 휩쓸릴 수 있다는 것, 그건 역시 이 이야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사람들은 종종 자기 마음속 소원의 모양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이미 가진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끝없는 다음 것인지, 그걸 구분하는 일이 어쩌면 이 이야기의 진짜 결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다는 오늘도 먼 곳에서 아주 조용히 반짝이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그러나 아무것도 재촉하지 않는 얼굴로.